LA 총영사관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총영사 관저에서 언론인들과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한 해 해결해야 될 주요 현안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한중 총영사는 2019년도에는 대학 순회 강연을 비롯해 다양한 연구소와의 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한미 관련 이슈들을 주류 사회에 적극 전달하는 가교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LA 한의독보사회, LA 한의축제재단, 한미독보재단 등 비영리 단체 관련 몇몇 이슈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잘 해결해가는 과정에 있다며 올해 내 정상화 궤도에 오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남가주 한국학원의 경우 윌셔 초등학교 폐업 비롯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 명백하게 이 사회가 한의사회의 뜻을 거부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분규단체로 지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담보되지 않는 한 한국 정부의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미 어제 조치를 했습니다. 어제 조치를 서울에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한인사회 위에 군림하는 이사회는 이거는 분규단체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건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연 28만 5천 불에 달하는 이제 지원금도 일단 중단이 될 거고요. 한편 김 총영사는 정부 통합 민원망이 올 3월에 정상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한의 독보들을 위한 영사 서비스는 물론 자국민 보호 역할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이 도입을 계기로 이 하여간 영사민원실의 어떤 시스템 인프라가 이제 완성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한미 간 무역 증진을 비롯한 경제 분야와 동포들의 권익을 위한 지역관계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민주당 낸시 펠로시 원내대표가 새로 개원한 연방의회 하원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펠로시 대표는 오늘 오후 제116대 연방의회 개원식에서 동료 의원들의 호명투표로 지난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하원 의장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직후부터 행정부에 대한 강한 견제를 예고한 펠로시 의장은 개원 첫날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취임식에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일시 업무 정지를 가져온 국경 장벽 예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셧다운의 이유는 단 하나 2020년 대선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필사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는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 시민들에게 중국 내의 자의적인 법 집행을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여행주의보를 재차 발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국무부는 갱신 발령된 여행주의보를 통해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이 현지에서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해 1월 22일 현지 법률의 임의적 집행과 미중 이중 국적자에 대한 특별 규제 등을 이유로 중국에 있는 미국인은 각별히 주의하라고 여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애플의 실적 전망 하향 조정과 제조 지표 부진 등이 겹치면서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83% 급락한 22,686.2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48% 하락한 2,447.8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04% 폭락한 6,463.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둔화가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애플이 2018년 4분기 매출 전망을 돌연 하향 조정하며 시장 불안이 급속히 확산했습니다. 미주 한인재단이 오늘 오전 JJ 그랜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미주 한인의 날 행사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미주 한인재단의 조봉남 총회장은 오는 8일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미주 한인의 날 결의문 채택을 비롯해 11일 미주 한인의 날 기념 축전, 14일 캘리포니아주 의회 선포식, 15일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선포식 등 미주 한인의 날 관련 다양한 행사들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주 한인재단 오렌지 카운티의 심피라 회장은 1월달 오렌지 카운티 지역 슈퍼바이저 이사회를 비롯해 각 시에서 미주 한인의 날 선포식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렌지 카운티 지역 주류 사회에 미주 한인의 날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차세대 한인들에게 한국의 역사, 한인 정체성 등 뿌리 교육을 통해 이들이 주류 사회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학교 폭력 방지 정책 및 절차를 학교 안전 계획에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교육부는 차별 및 괴롭힘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온라인상에 게재해야 하고 학교들은 교직원들에게 이와 관련해 해마다 교육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샷건이나 라이플을 구매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과 관련해 경범죄 이상 유죄 인정 시 총기 소지가 금지되고 자동 연사 기능을 지원하는 범프 스탁 설치도 금지됩니다. 새해 들어 직원 5인 이상을 둔 직장 내에서 성희롱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5명 이상 직원을 고용한 업체는 2년 이내에 슈퍼바이저급 매니저는 2시간, 일반 직원들은 1시간 성희롱 관련 교육을 받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노점상의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각 로컬 정부들이 노점상 운영과 관련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는 노점상들이 경범죄로 전과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풀서비스 요식업소들은 손님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하루 $25, 1년에 최고 $3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